네, 오늘은 후지필름의 줌 카디아 퍼 125 모델 사용법 알아볼 텐데, 여기 삼성의 동일 모델이 있어요. 삼성이랑 아마 퍼지줌 125라고 나왔을 텐데 그 모델도 사용법이 같으니까 같은 카메라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멍이 있는데 여기를 뾰족한 걸로 눌러서 밖으로 제껴 주시면 배터리가 CR123A 규격의 리튬 배터리가 2개가 사용이 되고요. 저는 교체를 해줄게요. 판매가 된 거라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 여기 뒤에 사진에 날짜를 새겨주는 데이터백 기능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또 데이터백 배터리는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 데이터백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고장이라기보다는 배터리가 없는 확률이 높거든요. 요거 CR2025 규격이니까 그 배터리를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원은 꺼져 있는데 필름을 넣는 법부터 해서 사용법 알아볼게요. 여기 레버를 아래로 당겨주시면은 필름실이 이렇게 개봉이 되고요. 필름을 꽂아주시고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줘 볼게요. 전원은 꺼져 있지만 여기 카운트 1이 나오면서 필름 인식이 된 걸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1이 안 나오거나 깜빡깜빡 거리면 필름 인식이 안 된 거예요. 너무 길게 빼셔도 안 되고 너무 짧게 빼셔도 안 되거든요. 저 정도 맞춰 주신 다음에 길이를 조절해 주신 다음에 다시 뚜껑을 닫아 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인식이 될 거예요.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이 빨간색 버튼이 이제 파워잖아요. 전원 버튼이거든요. 이렇게 누르시면 전원이 들어오고, 이 모델이 유명한 모델은 아닌데 이게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때 당시 발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기능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자동 카메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우선 전원을 이렇게 켜시게 되면 이때가 이제 전원을 껐다 켜게 되면 이때가 오토 모드예요. 자동으로 오토 모드로 세팅이 되는데, 오토 모드라는 게 뭐냐면은 노출 같은 거를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해주고, 어두우면 후레쉬를 켜주고 밝으면 후레쉬를 꺼주는 여기 오토 모드인데, 저는 사물을 보고 줌만 조절을 하시고, 셔터를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누르시면 안 되고, 셔터를 반 셔터라 그래서 셔터를 살짝 눌러보세요. 셔터를 살짝 눌렀을 때 하프 셔터라고 그러거든요. 네, 반 셔터를 살짝 눌렀을 때 불이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불이 깜빡깜빡 거리면 초점이 안 맞았다는 거고요. 이렇게 저처럼 여기 보면 AF 초록불에 불이 완전히 들어와 있고 후레쉬 불에 빨간색이 들어온 상태에서 꽉 눌러주시면 촬영이 되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누르시면 초점이 안 맞은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제대로 된 사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반 셔터를 눌렀을 때 불이 깜빡거리면 초점을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가까운 거는 나중에 사진을 현상했을 때 사진이 초점이 안 맞은 사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물과의 거리를 1m 정도 띄워주신 상태에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물과의 거리를 1m 정도 띄워주시고 반 셔터로 초점 잡고 불이 완전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후레쉬 불도 들어왔는데 밝은 환경일 때 후레쉬가 사용이 안 될 때는 여기 빨간 불은 들어오지 않으니까 초록불만 들어와요. 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뷰파인더 보시면 좀 흐리시거나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뷰파인더가 시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자기 눈에 사물을 봤을 때 요거를 움직여 가지고 본인 눈에 가장 또렷하게 사물이 보이게 요거를 조절을 해주세요. 이거 시도 조절 장치라고 하거든요. 네, 흐리신 분들은 요걸로 또렷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사람마다 모두 시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정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게 바로 이제 설명드린 오토 기능이고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여기 보시면 P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P를 놓고 뷰파인더를 보시게 되면 그 위아래가 까맣게 가려지면서 마치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 것 같은 효과를 줘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필름이 요만큼 들어가잖아요. 이 상태에서 P를 놓게 되면 위아래 까만색 차각막이 내려와서 위아래를 가려버립니다, 필름에. 그래서 가운데 부분만 길게 찍히기 때문에 마치 파노라마 사진을 찍은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간이 파노라마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 꽃 모양은 접사. 요 접사 기능을 켜게 되면 네, 망원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 꽃 모양이 나와요. 네, 이 상태에서 가까운 거 한 60에서 80cm 정도 원래 그 가까이 있는 걸 찍으실 때는
접사를 찍으실 때는 그렇게 촬영해 주시면 되고, 접사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반셔터를 안 사용하셔도 돼요. 초점거리가 딱 60에서 80cm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셔터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줌을 움직이게 되면 접사 기능은 자연스럽게 해제가 돼요. 그리고 이 스냅 기능이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여기 스냅이라는 표시가 나오면서 여기 연사 마크가 나오는데, 이건 잘 쓰지는 않는 기능인데 이게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스피디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연사 기능인데, 근데 이 연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후레쉬 기능을 꺼주세요. 왜냐면 여기 오프 있잖아요. 일단 후레쉬를 오프로 꺼주세요. 왜냐면 연사 속도를 이 후레쉬 충전 속도가 따라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이 깜빡깜빡 거리면 후레쉬가 충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충전 속도가 연사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때도 이제 반 셔터를 누르지 않고 그냥 셔터만 누르주면, 이게 누르고 있으면 촬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되는데, 초점거리가 아무 때서나 연사기능을 쓸 수는 없고, 내가 찍고자 하는 사물이 2m에서 5m 사이에 있을 때, 그 사이에 있을 때만 그 스냅 기능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안에 있는 것만 초점을 맞게 촬영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일반 모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줌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후레쉬 있잖아요. 사람 눈 모양이 나오는 거는 정목 현상 방지 기능이에요. 밤에 사람을 딱 찍게 되면 사람 눈이 빨갛게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정목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목 현상을 방지해 주는 기능이고, 요 모드로 한번 촬영하게 되면 미세하게 그 후레쉬가 터지기 전에 미세하게 후레쉬를 한번 미리 터트려요. 그래서 사람 눈을 후레쉬 적응을 시킨 다음에 메인 후레쉬가 터지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역광 보조 기능인데, 밝은 낮에도 왜 친구가 해를 등지고 있거나 그러면 친구 얼굴이 어둡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써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LT 나오면서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요 상태에서 이 번개 표시를 좀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이게 깜빡거리잖아요. 이때 이 줌 버튼으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여기 숫자가 1.5스텝, 2스텝, 2.5스텝, 3스텝 더 밝게, 그리고 마이너스 줌 버튼 마이너스를 누르면 사진이 한 스텝, 두 스텝씩 어둡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노출 보정 기능인데 자동 카메라에서는 되게 보기 힘든 기능이에요. 보통은 안 쓰시게 되실 거예요. 아마 초보자분들이 많이 쓰는 모델이기 때문에. 근데 어떨 때 쓰게 되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역광인 상황이거나 내가 찍고자 하는 어떤 환경에서 뭔가 좀 노출이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어둡게 나왔으면 좋겠다 했을 때 쓰는 기능인데, 그래서 일부러 뭐 자신 성향에 따라서 일부러 밝게 찍으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러 조금씩 어둡게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사용해 주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필 2는 무조건 후레쉬를 켜겠다, 그때 얘기고요. 그리고 무조건 후레쉬 강제 발광일 때 정목 현상 방지 기능, 그리고 롱타임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롱타임이라는 거는 셔터가 좀 길게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T가 뜨면은 셔터가 길게 열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찍기보다는 삼각대를 사용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오픈은 후레쉬 강제 금지, 무조건 후레쉬를 끄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오토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기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스피드하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근데 보통은 오토 모드로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 가끔가다 후레쉬 오프라든지 후레쉬 강제 발광을 사용을 하시게 되고, 제 경험상 아마 자잘한 기능들은 많이 사용을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일단 모든 기능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모드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퍼지라고 나오게 되면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오토 모드인데, 이富士필름의 퍼지 모드에서 나름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노출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촬영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인데, 저는 일반 오토 모드랑 차이를 거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포트레이트 모드는 아마 이 포트레이트를 놓고선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놓고 반셔터를 누르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최적의 줌을 알아서 맞춰줘요.
포트레이트에 적합한 최적의 줌을 찾아주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텝 하면 스텝이라는 스텝 촬영이 나왔는데, 이것도 여기서만 진짜 보기 힘든 기능인데, 그래서 최대 망원일 때 최대 망원으로 놓고 셔터를 찍게 되면 자기가 줌을 3단계로 조절을 해서 총 3장을 찍어주는, 줌 단계별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중간에 촬영이 왜 안 되냐면, 촬영할 때 초점이 안 맞으면 셔터가 안 눌리고 그냥 패스해버려요, 다음 줌으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연사 모드. 근데 연사 모드를 사용하실 때는 프레시를 꺼주세요. 왜냐면 이 충전 속도가 연사 속도를 못 따라와요. 그리고 요거는 다중 노출인데 필름 한 장에다가 사진을 겹쳐서 찍는 기능이에요. 요 상태로 놓고 제가 촬영을 해볼게요. 지금 깜빡깜빡거리죠. 한 장 촬영을 했는데 사진은 찍혔는데 필름이 감기는 소리는 안 나잖아요. 요 상태에서 그럼 이제 카운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한 장에다가 2장을 겹쳐서 찍어주는 다중 노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는데, 셀프 타이머가 기능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일단 1단계 놓고 촬영을 해주시면, 일반적인 셀프 타이머 한 대략 한 10초 정도 있다가 촬영이 임박해지면 불이 빨리 깜빡거립니다. 요 일반적인 셀프 타이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셀프 타이머를 이렇게 2번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2개가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한 장 촬영됐고, 원래는 한 장 촬영이 되고 몇 초 있다가 한 장이 더 촬영이 되는데, 제가 지금 필름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필름을 다 소진하게 되면 필름을 자동으로 감아준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 감기면 필름을 빼가지고 현상소에 맡겨주시면 되고요. 마저 설명드릴게요. 셀프 타이머가 그리고 전원을 껐다가 이렇게 켜게 되면 모든 액정창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해요.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마크가 싹 돌면서 이렇게 전원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타이머 1단계, 2단계, 2번 촬영되는 2단계, 그리고 요거는 원래 셀프 타이머가 10초 정도 있다 찍히는데, 요거는 짧은 셀프 타이머예요. 누르게 되면 한 3, 4초 정도 있다가 바로 찍히게 되는 짧은 셀프 타이머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셀프 타이머도 여러 개를 지원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진에 날짜를 새겨주는 데이터백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표시되는 대로 사진에 인쇄가 돼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뭐 연월일이 나오게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이 점점 표시는 사진만 나오고 데이터백을 오프하는 기능이에요. 날짜를 안 나오게. 지금 87년 1월 6일로 되어 있는데, 셀렉트를 누르시면 내가 변경해주고 싶은 게 깜빡거려요. 그거를 마지막 버튼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19년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25년이니까 그냥 05로 표현을 해줄게요. 05 7월 지금이 7일 새벽입니다. 지금 2시 이렇게 해서 깜빡거리잖아요. 그거를 모드 버튼을 눌러서 깜빡이면 없애주시면 세팅이 다 된 거예요. 그거는 25년 7월 7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 안 드린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설명 안 드렸구나. 여기 보시면 요게 산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요거를 누르신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왜 친구가 만약에 카페 안에 있는데 친구를 찍으려고 반 셔터를 누르게 되면
초점이 유리창에 가서 맞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창문 너머에 있는 친구를 찍고 싶을 때, 그럴 때 요거를 누르신 상태로 찍게 되면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최대 초점거리, 아마 5m 이상 되는 거는 5m 이상 되는 거를 반셔터를 누르지 마시고, 이거를 그런 환경일 때 반셔터를 누르지 마시고 이 산 모양을 누르고 촬영을 해주시면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무한대 초점에 가서 초점이 맞기 때문에 창문 너머에 있는, 더 멀리 있는 거에 초점이 맞는다 보시면 돼요. 이런 수동 카메라들은 내가 원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출 수 있잖아요. 중간에 뭐 사물이 있건 뭐건 간에 내가 원하는 데다가 돌려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이런 자동 카메라들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최소한으로 보완해주는 무한대 초점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필름을 다 소진하게 되면 필름을 자동으로 감아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한 10장밖에 안 찍었는데 필름을 급하게 빼셔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걸 뾰족한 걸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필름 비상하기 버튼이거든요. 필름을 뺄 수 있게 필름을 강제로 감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후지 줌 카디아 슈퍼 115 모델 알아봤고요. 이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자동 카메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법 알아봤고요. 보통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토 모드로, 껐다 키면 오토 모드잖아요. 오토 모드로 촬영을 해주시면 네, 아마 어렵지 않게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